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는데 시간이 최소 몇 배는 줄어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. 바로 챗 GPT를 활용하는 건데요. 오늘은 제가 챗 GPT로 블로그에 글을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네이버에서 챗 GPT라고 검색을 해줍니다. 그러면 여기에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 클릭을 해주세요. Try 챗 GPT를 클릭을 해줍니다. 참고로 챗 GPT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어요. 요거는 이제 무료 버전이에요.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무료 버전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왼쪽 사이드바에는 내가 예전에 검색했던 주제들이 보이고요.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질문을 입력하는 창이에요.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챗 GPT라고 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전을 볼 수 있는데요. 여기 업그레이드를 눌러보시면 버전에 대해서 이제 보실 수 있어요.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리 버전, 그리고 한 달에 $20를 내면 플러스 버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요즘 유료 버전을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무료 버전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유료 버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. 그러면 여기에 원하는 질문을 넣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주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그 고민을 챗 GPT로 해결해 볼게요. 나는 한국에서 건강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.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주제는 뭐가 있을지 알려줘.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챗 GPT가 알아서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. 아래와 같은 주제들이 인기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.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고 그 단어를 이제 웨어 이즈 포스트에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식중독이 눈에 들어왔어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워드 마스터 들어가서 식중독이라고 큰 단어를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. 그러면 쭉 연관 검색어들이 뜨죠. 뭐 식중독 증상부터 식중독 두드러기, 그리고 식중독 전염, 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블로그 지수가 낮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본인의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서 글을 써주셔야 돼요. 아무리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쓴다고 했을 때 내 글이 1페이지에 나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키워드를 잘 찾아주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. 저는 제가 요즘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두통이어서 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좀 카페인과 두통에 대한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. 이 챗 GPT에 얼마나 내가 세세하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의 차이가 달라지는데요.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테니까 챗 GPT랑 연습 삼아서 대화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래서 웨어 이즈 포스트에서 제가 카페인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다양한 연관 검색어가 떴는데요. 저는 이 중에서 그냥 제가 두통에 관심이 있으니까 카페인 두통과 관련된 글을 한번 써보겠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챗 GPT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. 우리가 정보성 글을 쓸 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뭐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찾으려면 구글도 검색해야 되고 유튜브도 검색해야 되고 뭐 뉴스도 보고 기사도 보고 그러면서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기본 뭐 한두 시간은 소비되는 것 같은데요. 거기에 글을 쓰는 시간 뭐 한두 시간까지 포함하면 포스팅 하나를 쓰는데 무려 뭐 한 4-5시간 정도가 걸리겠죠. 그래서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시간이 없다 보니까 블로그를 하는데 하루에 포스팅 하나도 겨우겨우 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챗 GPT의 도움을 받아보는 겁니다. 얘한테 나를 빙의시켜서 좀 글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. 단 요청할 때는 얼마나 세세하게 질문의 의도를 주느냐, 그게 중요합니다. 한번 써볼게요. 카페인 두통과 관련된 글을 블로그에 쓸 거야. 글자 수 1500자로 네이버 검색 엔진 최적화를 반영해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게 글을 써줘.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의 의도를 이 챗 GPT가 파악할 수 있게 질문을 해서 대답을 도출해내는 겁니다.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이런 글들을 쓰려면 정말 한참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챗 GPT는 빠르게 글을 작성해 주죠. 카페인 두통에 대한 뭐 질문까지 정말 쉽게 글을 써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번 읽어봐 주는 거예요.
뭐 카페인 두통의 원인은 이런 게 있고 뭐 두통의 증상은 이런 게 있고 예방법은 이런 게 있다. 그러면 저는 이거를 그대로 쓰지 않아요.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정보를 좀 찾을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더 세부적으로 파고듭니다. 카페인이 두통이 카페인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줘.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챗GPT가 설명을 해주죠. 아까 위에서 나온 원인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챗GPT가 가져옵니다. 뭐 혈관 수축 효과, 그리고 금단 증상, 혈관 확장에 대한 이유도 있고 신경계 변화, 뭐 탈수에 대한 변화,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죠.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읽어보고 정리를 해서 내 블로그에 가져오는 겁니다. 이렇게 읽어보면은 또 내가 몰랐던 단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또 단어가 보여요. 그러면 이것도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카페인과 아데노신과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아데노신 역할부터 또 왜 카페인과 그리고 연관이 돼 있는지, 두통과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또 이렇게 챗GPT가 보여주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찾는 도구로 활용을 해보세요. 그러면 내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는데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겠죠. 왜냐면 단어들이나 또 표현들이 내 머릿속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아,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구나, 앞으로.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이제 문단과 문단을 잇는 뭐 이음새 같은 단어들도 내 머릿속에선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챗 GPT가 글을 쓰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뭔가 비교하는 글을 쓰고 싶을 때는 표로 만들어줘라고 요청하면 또 표로 만들어주거든요.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는데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고요. 요새 좀 이게 핫한 이슈잖아요. 아무래도 정보성 글을 쓸 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, 그리고 정보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. 그래서 저도 챗 GPT를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. 요즘 두 번째 블로그에 챗 GPT를 활용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고 그리고 글을 써보고 있는데요. 얼마 전에는 제가 챗 GPT를 활용해서 쓴 글이 스마트 블록에 잡혀서 상위 노출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. 이 챗 GPT를 블로그에 잘 활용하는 방법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물어봐야지 정확하고 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유료 버전을 요즘 결제해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. 한번 유료 버전도 보여드릴게요. 유료 버전은 더 기능이 좀 향상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챗 GPT 맞춤 설정이라고 해서 여기에 맞춤형 지침을 내릴 수 있거든요. 이 현재 뭐 나의 상황, 내가 왜 GPT를 이용하는지, 그리고 내가 질문할 때마다 이 GPT가 어떤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역할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질문할 때마다 내가 그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방향이 요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. 요게 이제 유료와 무료 버전의 큰 차이점이고요. 그래서 처음에 무료로 좀 이용해서 익숙해지신다면 유료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GPT 탐색이라고 있는데 이 GPT 탐색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든 그 맞춤 설정된 GPT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GPT가 있죠. 그래서 이미지 제너레이터 이거 이제 눌러봐서 채팅 시작을 해볼게요. 공부하는 학생 모습을 그려줘. 이렇게 하면은 이 GPT가 그림을 그려줍니다. 요거는 요 맞춤 설정 아니어도 그냥 유료 버전으로 이용해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고 좀 재밌는 게 있다 하면은 좀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로고 크리에이터도 있거든요. 이 로고 크리에이터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. 아임 플래너의 로고를 만들어줘.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 이제 로고의 스타일을 이제 좀 정하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활기찬.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. 간단하고 깔끔한. 세 번째 질문. 뭐 B. 마지막 질문은 이제 디자인 개수. 하나.
그러면 이제 챗 GPT가 이미지를 그려주죠. 네, 요렇게 나왔습니다. 신기하죠? 이 챗 GPT를 사용할 때 꼭 아셔야 할 점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여드렸지만 제가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수익화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런 이 챗 GPT를 이용한 글만 다 쌓여 있다면 좀 나만의 블로그로서의 색깔은 가질 수 없다는 점이 좀 한계인 것 같아요. 이 우리가 직접 쓴 글에는 사람의 감정과 공감 능력을 담을 수는 있지만 AI 글에서는 그게 좀 찾기는 힘들잖아요. 그리고 이런 글이 있다면 물론 조회수도 올리고 방문자는 올릴 수 있지만 인플루언서나 뭐 이달의 블로그 같은 혜택은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똑똑하게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은 그대로 글을 복사 붙여넣기 하기보다는 정보를 활용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고 거기에 나만의 경험과 색깔을 녹여서 글을 쓴다면 더 훌륭한 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로 블로그에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? 저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.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